오늘 알아볼 것은 페페 더 프로그 개구리 페페입니다. 그야말로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근본 중의 근본 민 페페.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 말 그대로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이 페페는 사실 현지에선 하켄크로이치와 동급 취급을 받는 증오의 상징이며 현재는 원작자 공인으로 이미 사망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이 작은 개구리에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페페 밈의 기원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에서도 말했지만 다시 짚고 넘어가죠. 페페, 천의 얼굴을 가진 개구리입니다.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빡치고 진짜 개빡치고 어눌하고 자신만만하고 만족스럽고 당황스럽고 어이없고 행복한 상상을 하는 개구리죠. 페페는 이 초록 개구리의 이름입니다. 사람들은 이 그리기 쉬운 개구리에 가지각색의 감정을 투영시켜 짤방으로 그려내곤 하죠. 말하자면 페페는 감정을 담을 수 있는 일종의 그릇으로 쓰이는 겁니다. 유명세론 비빌 수 없겠지만 한국의 루피짜리 페페와 비슷한 특징을 지니고 있죠. 본론에 앞서 한국에서의 페페 대접은 어떤지 보자고요. 짤방으로 많이 쓰는 건 당연, 그걸 넘어 밈의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인생의 레전드, 땡땡하는 상상함, 아무튼 주작이와 같은 드립들 말이죠. 덕분에 캐릭터 자체의 인기도 상당합니다. 인싸와 아싸, 현실 거주자와 사이버 지방령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인지도가 높은 밈이죠. 그럼 영미권에서의 페페는 어떨까요? 이쪽에서도 페페는 최고의 인지도를 자랑하는 근본 중의 근본 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짤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조금 이게 뭔가 싶은 것들이 꽤 있을 거예요. 기괴하고 불쾌하고 역겹고 잔인하고 비윤리적인 페페. 사실 국내에서도 보기 불편한 페페 충분히 찾아볼 수 있죠.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현지의 페페 짤은 도가 지나칩니다. 실제 범죄에 기인한 페페, 법적, 윤리적으로 어긋난 페페, 혐짤에 가까운 페페 등 단순히 밈이라고 치부하기엔 어딘가 삐뚤어져 있다는 거죠. 사실 페페는 말이죠, 이미 ADL이 선정한 헤이트 심볼, 증오의 상징 중 하나입니다. 같이 등재된 다른 상징이 하켄크로이츠, 나치식 격리, KKK, 불타는 십자가, 남부 동맹 깃발 같은 거라 하면 대충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짐작이 되시죠? 왜 이런 데에 페페가 있냐? 페페는 단순한 밈이 아니라 정치적이며 선전적인 상징이라 그렇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페페가 밈이 된 과정과 그 배경부터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본 영상은 밈 전쟁 개구리 페페 구하기 영상을 참고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필수 불가결적으로 정치 관련 이야기를 포함하나 제작자 본인의 견해는 조금도 첨가되지 않았음을 알립니다. 페페는 맷 퓨리 작가의 보이즈 클럽이란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어느 캐릭터가 안 그러겠냐마는 페페 또한 맷 퓨리에겐 자식과도 같은 캐릭터였죠. 그는 2005년 미국판 싸이월드인 마이스페이스를 통해 보이즈 클럽의 한 에피소드를 공개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죠. 페페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바지와 속옷을 싹 다 내려까고 소변을 봅니다. 앤디는 이걸 보고 깜짝 놀라죠. 그리고 다음날 랜드울프가 야, 너 바지 다 까고 쉬었다며? 라고 하자 페페는 이렇게 답합니다. Feels good, man. 대충 야, 기분 개쩔어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이죠. 이 만화가 당시 컬트적인 인기를 끌었고 이 Feels good, man 이란 문구는 드립화가 이뤄집니다. 기분 좋은 상황에 쓰이는 드립, 우리나라로 치면 우야호 정도에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기분 좋아 보이는 이미지에 말을 덧붙이거나 뭐 존굿맨 사진에다가 Feels good, man을 붙이는 등 그저 평범한 드립이었죠. 이런 노래가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Pepe, I heard you pull your pants down all the way to go pee. Feels good, man. Feels good, man. 허나 페페는 한 커뮤니티를 만나며 그 운명이 통째로 뒤바뀌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냐? 여러분도 익히 들어보셨을 4챈이란 사이트죠. 자, 4챈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페페의 역사는 곧 4챈이 페페를 어떻게 타락시켰는가와 동의어기 때문이죠. 4챈은 여러 게시판이 모인 군집체이며 그 중에서도 B란 게시판이 4챈을 대표합니다. B에 대한 키워드를 뽑아보자면 익명성, 막장성, 무질서 등을 얘기할 수 있으나 오늘 우리는 그들의 자조적 분위기 혹은 자기 연민에 좀 더 집중할 거예요. 이해가 어렵진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알파메일의 반대격인 베타메일이라 부릅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간단히 설명하면 알파메일은 육식남, 더 뭉뚱그려 인싸에 비유할 수 있고 그 반대인 베타메일은 초식남, 동시에 아싸에 비유할 수 있는 개념이죠. 우리나라 커뮤니티에서 자기 자신을 아싸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죠. 또 전응하란 뜻의 리타드를 합쳐 자기 자신을 비타드라고 부릅니다. 이는 어눌한 느낌을 주는 땡붕이 란 드립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이죠. 마지막으로 자신들을 설명하는 단어로 니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는 학생도, 직장도, 훈련도 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잉여인간 혹은 가수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입니다. 어때요? 무슨 감성인지 아시겠죠? 단, 그 자기 비하의 강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세고 훨씬 음침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4챈 특유의 자기 연민과 Feels good man의 웃는 페페가 만나자 페페의 입은 뒤집힙니다. 말 그대로 뒤집히며 Feels good man은 Feels bad man으로 바뀌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슬픈 개구리 새드 페페의 뿌리가 되는 밈입니다. 4챈은 자기 연민적
개인적이기에 필스 굿에 대한 이야기보단 필스 배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신의 병신 같은 점을 가감없이 공유하고 또 동시에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일상이죠. 아이러니하지만 그들은 이 상호간의 비난을 통해 안도감을 느낍니다. 왜? 욕하는 나와 너는 서로 같은 처지의 병신들이니까. 즉 4chan이란 사이트는 그들에게 있어 자신과 같은 불안감을 공유하는 이들의 안식처이고, 그 감정을 연료 삼아 슬픈 페페는 곧 4chan을 지배하다시피 퍼져나갔죠. 또 페페가 워낙 그리기 쉬웠기에 4chan 유저들은 각자의 모습을 투영한 페페를 수없이 만들어냈습니다. 무릇 시간이 지나면 밈들은 죽기 마련이지만 페페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자리를 확고히 굳혀갔고 사실상 4chan 유저들의 아바타 노릇을 하게 되었죠. 이때까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2014년에 몇 가지 계기를 통해 페페는 점차 물들어가기 시작하죠. 밈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전파됩니다. 페페 또한 밈이기에 4chan을 넘어 점차 양지로 뻗어나가게 되었죠. 자, 페페가 대중에게 알려진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셀럽이 SNS에 올린 페페 짤들, KT 페리나 니키 미나즈 같은 톱스타들이 자신의 SNS에 페페 짤을 사용하며 페페는 본격적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졌고, 그 특유의 커여움으로 4chan과 정확히 반대되는 인싸, 여성들에게 많은 인기를 끕니다. 제가 한번 써먹었던 비유인데, 특정 밈을 사랑하는 집단에선 밈에 대해 일종의 애국심을 느끼고 다른 집단이 그 밈을 가지고 놀면 일종의 밈 군인이 되어 그 집단을 공격합니다. 거기에 더해 4chan에 대한 책을 저술한 작가는 이런 말을 덧붙였죠. 인싸, 여성은 4chan에게 있어서 사회적으로 겪은 패배의 상징들이다. 4chan은 자신들의 피난처에 그들이 침략해 페페를 약탈해 간다는 기분이 들었을 것이다. 4chan은 이 현상을 굉장히 달가워하지 않았죠. 페페는 이미 4chan의 아바타였으니까. 그들은 노미들이 페페를 뺏으려 든다며 분노했습니다. 노미, 밈에 대한 지식과 규율도 없이 그저 유행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뜻하는 말이죠. 국내에서 쓰이는 인싸들이 우리 밈 다 뺏어간다 의 그 인싸가 노미와 정확히 겹치는 말입니다. 자, 페페는 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일종의 그릇으로 쓰인다고 했죠. 4chan은 그들의 분노를 페페에 그대로 투영합니다. 당시 타이밍 맞게 유행하던 스크리밍 프로그램 밈이 있는데 그 비명소리는 라는 글자로 표현됐거든요. 이 의성어와 노미에 대한 분노 그리고 페페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아는 화난 페페, 앵그리 페페인 거죠. 그리고 그들이 앵그리 페페를 활용해 만들어낸 밈이 바로 Fuck 노미스입니다. 포체는 노미들이 페페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야만 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페페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4chan 특유의 쾌락주의로 그들은 용인할 수 있지만 노미들은 용인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것들과 페페를 합치는 방식을 택합니다. 인종차별, 테러리스트, 나치즘이 페페와 합쳐지거나 묘사하기도 힘들 만큼 역겹고 잔인한 페페의 짤이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시기죠. 우리는 이래도 쓸 거야. 우린 원래 이런 놈들이니까. 근데 과연 니들도 쓸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페페는 이미 대중문화의 틈바구니로 스며들었고 그것을 당장 뽑아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허나 뒤이어 벌어진 사건들로 인해 페페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죠. 2014년 5월 미국에선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산타바바라 총사 사건. 허나 이 사건은 여타 사건들과는 달리 넷상에서 밈적인 관심을 받습니다. 왜냐? 용의자인 엘리엇 로저의 범행 동기가 굉장히 특이했기 때문이죠. 그의 범행 동기는 여자들이 자신을 선택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범행 전 자신의 생각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는데, 나는 이렇게나 멋있고 BMW도 있고 똑똑하고 세련된 슈프림 젠틀맨인데 여자들은 나를 선택하지 않는다. 인생은 너무 불공평하다. 라는 자의식 과잉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솔직히 개찐따 같아요. 약간 어때 씨 나를 봐 존내 멋있지? 라는 말을 하지만 그냥 찌질한 놈일 뿐이고 행동 하나하나에 허세가 가득 묻어나는 그런 영상이죠. The supreme gentleman. I've wanted a girlfriend. I've wanted sex. I've wanted love. 덕분에 그는 4chan에서 컬트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실제로 엘리엇 로저와 닮은, 다시 말해 여자들에게 선택받지 못한 이들이 즐비했기에 그는 성자에 합성되고 그가 자신을 지칭하던 슈프림 젠틀맨이란 별명을 얻었죠. 당연히 여기에도 페페가 붙었는데 이 시기를 기점으로 페페는 단순히 화만 난 게 아니라 총을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가 죽창 버전으로도 사용하는 총을 든 페페, 앵그리 페페 위드 건이죠. 이런 여러가지 현상이 아울러지며 정말 기묘하면서도 섬뜩한 농담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베타들의 반란, 이른바 베타 업라이징. 앞서 베타 메일이 뭔지는 간단히 설명했죠. 우리들, 즉 베타 메일들이 세상으로 나와 알파 메일과 여성에게 대항하자는 밈이었습니다. 아주 폭력적인 방법으로 말이죠. 4chan은 이에 대해 동조하고 깔깔대며 웃으면서도 이에 대해 반감을 갖는 사람들에겐 야 농담이잖아 왜 이렇게 불탐? 그냥 쿨하게 넘겨 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쿨찐스러운 태도로 일관하며 베타 업라이징을 밈으로 써먹었죠. 하지만 쿨찐들은 누구보다 쿨해 보이려 하지만 사실 누구보다 진지한 법입니다. 무릇 밈은 사람들의
공감이 토대가 되어야만 비로소 완성이 되는 법이잖아요. 농담이라며 웃는 그들의 저변엔 분명하게 그 분노에 대한 공감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밈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2015년 9월 30일 4chan엔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북서부 사는 놈들 내일 학교 가지 마라. 다름 아닌 총을 든 페페와 함께 말이죠. 사람들은 그저 농담인 줄 알았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10월 1일 미국 오리건주에서 실제 총사 사건이 벌어졌으니까요. 당연히 용의자가 직접 남긴 글은 온 매스미디어를 통해 스크린을 관통했고 그곳엔 총을 든 페페가 있었습니다. 페페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더 이상 재미있는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놀미들은 이제 페페를 사용하지 않았고 페페는 테러의 상징이 되었죠. 4chan은 드디어 놀미들로부터 페페를 지켜냈고 그들은 더 이상 슬퍼하거나 화가 나 있을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우쭐함을 표현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유행을 타게 된 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우쭐한 페페, 스머그 페페죠. 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페페는 극단적인 사이버 망령들만의 아바타가 되었고 만일의 감정이 아닌 오직 그들만의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는 배출구로 전락합니다. 더 망가질 것도 없어 보이는 페페. 하지만 여기까지도 고작 전초절에 불과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뒤이어 페페는 정치권에 깊게 투입되어 일종의 선전 도구로 사용되었고 일명 그레이트 밈 워라고 불리는 거대한 사건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페페를 가장 영리하게 이용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였죠. 죄송하지만 한번 끊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밈 하나로 영상을 2개나 만든 적은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페페는 정말 밈이 겪을 수 있는 진화와 불행을 모조리 겪어본 말 그대로 밈의 표본과도 같은 것이라서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페페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어쩌다 증오의 상징이 되었고 작가는 왜 직접 자기 손으로 페페를 죽였는지, 그리고 현재의 페페는 어떻게 되었는지까지 싹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보죠.